컴포넌트 활용 두 번째,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는 데이터셋의 내용을 격자 모양으로 표현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드는 항상 데이터셋과 바인딩에서 사용합니다. 데이터셋이 없다면 그리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샘플 한번 먼저 열어볼 텐데요. 네. 두 번째, 그리드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실행시켜 잠깐 확인해 보면 총 6개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엑서사이즈 1은 그리드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컬럼, 그다음에 로, 그다음에 헤드, 바디, 덩어리, 밴드. 그리고 이렇게 선택되는 이 구성을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컬럼과 셀과 로에 대한 얘기 자, 샘플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1은 그리드 1과 그리드 1-1의 컬럼과 셀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1 버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네. get format call counter와 get cell count가 있네요.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얘를 컬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선택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컬럼의 값을 가지고 올 때는 get format call count고요. 셀의 카운트를 가지고 오는 건 get cell count입니다. 자, 실행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버튼을 눌렀을 때 결과가 트레이스 아웃풋창에 뿌려지네요. 컬럼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그리드 1은 컬럼과 셀이 각각 5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1-1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네. 컬럼 개수 하나, 둘, 세 개. 셀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과 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 없죠? 1-2는 뭐냐면 이 그리드를 클릭했을 때 셀과 컬럼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에 셀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다가 현재 선택된 컬럼과 셀 인덱스를 어디 트레이스 아웃풋창에 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은 컬럼 보이시죠? 0, 1, 2, 3, 4. 자, 그럼 1-1 볼까요? 첫 번째는 0, 1, 2. 자, 여기 클릭할 건데요. 여기.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셀은 0, 1, 2, 3이지만 컬럼은 뭐라 그랬죠? 네, 0입니다. 이 차이. 자, 그러면 하이어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마찬가지죠. 컬럼은 0, 1이고 셀은 4. 이렇게 컬럼과 셀에 대한 차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셀에 바인딩 되어 있는 컬럼에 데이터셋 컬럼 아이디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 그리드 셀의 카운트만큼 돌면서 그 카운트에 있는 바디 값을 읽어와갖고 컬럼 이게 자 한번 확인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bind emp id는 컬럼의 텍스트 값 읽어오는 거고요. 얘를 스플릿으로 잘라서 컬럼 아이디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리드 안에 들어가서 셀에 바인딩 되어 있는 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그리드에 셀에 네,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바인딩
데이터셋에 컬럼을 연결해갖고 화면에 보여주는데요. 예. 셀에 그냥 값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바인딩 할 수도 있고, 익스프레션 돼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차이는 앞에 바인드 땡이 붙느냐, ESPR 땡이 붙느냐, 아무것도 붙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값을 읽어오면 이렇게 바인드, EMP ID 불러오죠. 근데 실제 컬럼명은 바인드 땡 뒤에 있는 얘가 실제 컬럼명입니다. 그쵸? 컬럼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값을 뭘로 잘라요? 스플릿으로 자르면 얘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자르면 그쵸? 배열 0에는 앞에 있는 바인드가 붙고요. 그쵸? 1에는 EMP ID가 붙죠. 그래서 배열 1에 있는 값을 구해오겠다. 많은 분들이 셀에 있는 텍스트 값을 그냥 구해와갖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컬럼이 연결되어 있을 때, 바인딩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 바인드 땡이 붙는다. 이렇게 요 차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소드가 하나 나오네요. getCell property. 이게 뭐냐면 그리드에 보시면 셀을 선택했을 때 셀의 속성 값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오는 명령어 getCell property입니다. 그래서 getCell property 한번 보시면 네, body 텍스트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헤드에 있는 값이냐, 바디에 있는 값이냐, 몇 번째 셀에 있는 이냐, 그리고 그 셀에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오겠느냐, getCell property입니다. 값을 넣어줄 때는 getCell property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exercise 1은 그리드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컬럼명을 구해왔으니 이거 응용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에 셀에 헤드 클릭했을 때 여기 있네요. 그리드 헤드 클릭했을 때 컬럼명을 가지고 소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리드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가죠. 온헤드 소트하는 거. 소트하는 거 저희가 배웠습니다. 뭐였냐면 this 데이터셋에 필터링 아니죠. 키스트링이죠. 키스트링. 키스트링. 키스트링에 기억나실까요? S땡,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명 넣어주시면 되는데, 컬럼 아이디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S땡 컬럼 아이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이거죠. 지금 현재 선택된 this.grid에 getCell property, body에 현재 선택된 셀의 값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택된 그리드에 클릭 이벤트 인포 2를 이용하는 거죠. 2.셀 하면 현재 선택된 셀의 인덱스 값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값을 가지고 와요? 텍스트 값을 가지고 와요. 2점 나온 김에 하나 볼까요? 네. 그리드 오브젝트죠. 나를 선택한 컴포넌트. 그래서 그리드 대신에 우리가 obj, 오브젝트라고 쓰셔도 돼요. OBJ의 getSet 프로퍼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가지고 온다고요? bind 땡 EMPL ID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스플릿으로 자르죠. 그렇죠? 네. 뭘로 잘라요? 스플릿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는 배열 형태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bind 앞에가 배열의 0번째고 그 땡땡 뒤에 있는 애가 첫 번째다 이렇게 1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1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값을 구해와서 이 트레이스로 한번 아웃풋 창에 불러볼까요? 항상 작업하실 때 가지고 오는 값이 제대로 보여주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이니까 여기다가 1. 네.
자, 그럼 화면을 실행해서 리로드 하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에러가 뜨네요. 자, 왜 에러가 떴나? 아, 키스트링. 그쵸. 얘가 메소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값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EMP ID 뜨면서, 이렇게. name, EMP name, 그다음에 DPT, 소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함수 중에 여기 보시면 fn sort라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헤드에 디스플레이가 체크박스일 때는 이걸 타지 않고 체크박스가 아닐 때 지금 봤던 것처럼 셀 텍스트 값 헤드에 이거 마크죠, 마크. 예, 오름차순, 내림차순 마크 넣어갖고 오름차순일 때는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일 때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들 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만들어진 함수 한번 적용해 볼까요? 헤드에, 네, 헤드죠? 헤드에, 음, 그리고, 자, 이거는 셀 프로퍼티의 텍스트 값을 받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온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소트할 때는 키스트링을 이용한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실제 만들어진 함수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fn 세트에 무슨 값이 넘어가요? 오브젝트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이눈으로 해보시면, 네. 오케이. 요거.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요 옆에 거 클릭하면 여기 있는 애가 없어지죠. 네, 논마크. 네, 이렇게. 소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트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 스플릿이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키스트링이 뭔지 이렇게 파악하시고 함수를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1 볼게요. 음, 데이터셋에 콜 체크 컬럼을 추가하고 초기 값을 0으로 지정하며 맨 앞에 빈 컬럼을 추가하고 생성한 데이터셋을 바인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 2에 더블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죠. 여기에 컬럼을 추가하고 COL 체크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것에 컬럼 값을 전부 0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값을 그리드의 맨 앞쪽에 컬럼을 추가하고 인서트죠. 인서트 추가하고 추가된 데이터셋에 컬럼을 바인딩한다. 콜 체크.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헤드와 바디 셀을 체크박스로 표현한다. 헤드와 바디를 디스플레이 타입 체크박스, 에디트 타입도 체크박스로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스크립트로 한번 줘볼게요. 스크립트로.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셋을 서버에서 가지고 와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하죠. 이럴 때 컬럼 체크라는 값이 서버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넘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스크립트로 이렇게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 2에 컬럼을 추가하고 추가된 값을 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컬럼도 삭제하고 이 모든 걸 다 스크립트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셋에 컬럼을 추가하고 초기 값을 0으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드의 맨 앞쪽에 빈 컬럼을 추가하고 컬럼 체크 바인딩 하는 거, 2-1 버튼 클릭해 볼까요? 자, 컬럼 체크를 추가하는 거, add 컬럼, call 체크. 이거 데이터셋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 256으로 추가가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로 값, 로 카운트만큼 돌면서 컬럼 체크의 컬럼 값을 0으로 세팅을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포문으로 돌렸을 때 데이터셋에 enable 이벤트 펄스로 이벤트 멈추게 하고 다시 true로 주면 속도가 훨씬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드의 맨 앞쪽에 컬럼을 추가하고 insert contents call 컬럼을 추가하고 추가된 컬럼의 셋셀 프로퍼티죠. 바디에 있는 0번째 셀에 텍스트라는 속성 값에다가 바인딩 콜 체크 바인딩 해주겠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2-1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셋에 컬럼이 추가가 되고 앞에 컬럼 추가된 데에 바인딩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인딩 된 애들을 체크박스 형태로 변환하는 거 한번 볼까요? 컬럼을 추가한 다음에 콜 체크 바인딩 한 애를 디스플레이 체크박스 형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향후 서버에서 보내주는 데이터셋에 내가 컬럼을 추가해서 표현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체크박스 한 김에 우리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올 체크. 클릭했을 때 이 바디에 있는 애들이 같이 체크가 되고 체크를 해제하면 마찬가지로 바디에 있는 애들이 같이 해제가 되는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전체 로우를 체크하고 해제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드의 뭐죠? 온헤드 이벤트 보시면 헤드 클릭이죠, 헤드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우선 2셀 0. 네, 이죠. 첫 번째 셀에 값을 가지고 옵니다. 헤드 부분 해볼까요, 헤드? nvl은 this.grid 2에 get 셀 텍스트라고 했어요. 네. 셀의 텍스트 값을 반환하는 우리가 get셀 프로퍼티의 바디의 텍스트 값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냥 get셀 텍스트면 현재 셀의 텍스트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몇 번째 로우에 요 셀 텍스트 help문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디일 때는 헤드일 때는 서머리일 때는 어떤 로우를 가지고 오는가 보실게요. 바디일 때는 0번째부터 해당 로우에 넘버를 주시면 되고요. 헤드를 가지고 올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서머리는 마이너스 2. 저희는 헤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몇 번째 인덱스냐? 현재 2.셀이죠. 아마 우리가 0일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0값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헤드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어? 음, 삼환연산자 기억나시나요? VL이 1이면 0으로 바꿔주고 0이면 1로 바꿔준다. 어? 이 포문으로 치면 NVL이 1이면 얘를 0으로 세팅하는 거고요. 아니면 얘를 1로 주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를 삼환연산자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 0으로 주고 1이 아니면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헤드에다가 다시 넣어야 되겠죠? 네. 헤드에 넣는 거 뭐였죠? 2에 기억나시나요? 셀 프로퍼티. 셀의 프로퍼티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어디에? 우리 헤드죠, 헤드. 헤드에
헤드앱. 몇 번째 셀에 현재 셀에 어떤 속성에 텍스트 값에 어떤 값을 구해진 값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헤드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 바디에도 표현을 해볼게요. 바디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우 카운트만큼 구해야 되죠. 바디의 로우 카운트만큼. 그리고 여기는 그리드가 아니라 데이터 셋에 있는 애들이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셋의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셋의 값을 바꾸는 거 셋 컬럼이죠. 로우 카운트만큼 돌면서 값을 바꿔준다. 자, 그러면 포문을 돕니다. 포문을 돌려야 되겠죠? i는 0번부터 i는 언제까지 this.dataset 2의 로우 카운트만큼 돌면서 i 풀프 그쵸? 현재 데이터셋 2의 세 컬럼이죠. 세 컬럼. 몇 번째 로에 i 번째 로에 어떤 컬럼에 아까 콜 체크였죠. 콜 체크에 어떤 값을 구해온 값을 넣는 거예요. MV에 제가 이런 포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처럼 this.dataset 2에 enable 이벤트를 false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true로 줘서 이벤트가 매번 발생하지 않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 발생하게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헤드 컬럼 추가한 다음에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는 거 자, 클릭하면 전체 해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선택한 나를 받아오는 애가 오브젝트죠. 그래서 this.grid를 obj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럼 얘를 다른 애들도 쓸 수 있게끔 공동 함수로 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네, 그리드. 그럼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objdx 오브젝트, 네, 오브젝트에 get bind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bind 데이터셋.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셋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데이터셋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잘 바꿔졌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됐죠. 그럼 얘를 이제 함수로 뺄 수가 있는 거죠. this 뭐라고 하죠? fn 체크 올 뭐 이렇게 펑션 오브젝트와 이를 받겠다 하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자, 얘를 갖다 써볼까요? obj와 e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쓰죠. 자,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되면 체크박스가 있는 다른 그리드에서 함수만 훔쳐서 쓸 수 있게끔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오브젝트와 이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밑에 거 선택하면 위에 선택된 애드가 다시 해제되는 그런 작업인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받아온 값과 같은데 현재 로우가 아닌 애를 찾아서 얘를 0으로 세팅해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그리드이지만 얘는 바인딩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컬럼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셋의 컬럼 값을 변경해 줄 거고요. 변경되는 시점은 여기 있네요. 데이터셋의 컬럼이 변경될 때 클릭하면 컬럼 값이 변경되겠죠? 그때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될, 그쵸? 네, 로우를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셋의 find row는 조건값이 일치하는 첫 번째 로우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애고요. 복합 조건이죠. find row expr 나옵니다. 조건이 뭐냐면 COL 체크라는 컬럼의 값이 음, 지금 내가 받는 이 값, 새로 변경될 값과 같아. 같지만 뭐예요? 현재 로우가 지금 선택된 로우와 같지 않은 로우를 찾아서 n 로우가 로우를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 값이 없는 애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있으면 그 값을 변경해 주겠다. 찾아온 로우의 COL 체크 컬럼 값을 0으로.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아까는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됐는데 지금 수정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컬럼이 추가되고 체크박스 형태 바뀐 다음에 네, 얘를 선택했죠. 밑에 걸 선택하면 보시죠. 이렇게 찾아놓은 로우 값이 0으로 세팅되면서 해제하는 게 풀리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2에서는 컬럼 체크, 그 다음에 체크박스, 올 체크, 그 다음에 하나의 체크만 선택되게끔 하는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얘가 리로드 되면 첫 번째 선택된 인덱스로 가기 때문에 인덱스 값 화면의 속성에 스텝 인덱스를 1로 자, 두 번째 화면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컬럼을 이동하고 사이즈를 변경 가능하게 컬럼이 지금 이동이 안 되죠? 사이즈도 변경이 안 됩니다. 버튼 누르면 셀 무빙, 셀 사이징 그리드의 속성 중에 셀 무빙, 셀 사이징 타입이 있습니다. 네, 무빙.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애 무빙. 그 다음에 셀 사이징. 사이징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셀 사이징 타입. 얘를 컬럼으로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값,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셀 무빙 타입. 네. 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3는 그리드의 속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 얘를 컬럼끼리 이동을 한다던가 사이즈 조정하는 거, 컬럼, 그리드의 속성 중에 셀 무빙 타입, 셀 사이징 타입을 주시면 된다. 네. 네, 세 번째 컬럼을 고정하고, 세 번째 컬럼까지 고정하고, 로우도 고정한다. 3-2 버튼을 누르면 0, 1, 2, 세 번째 로우까지 이렇게 고정되는 거 뭐죠? 엑셀에 우리가 뭐 틀 고정하듯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우도 조정이 되죠. 자, set 포맷 콜 프로퍼티라고 있는데 저희가 set 셀 프로퍼티, get셀 프로퍼티 기억나시죠? 걔는 그리드에서 선택된 셀에 속성 값들을 주어질 때 나왔던 거고요. 지금 봤던 set 포맷 콜 프로퍼티는 이거예요. 밴드와 사이즈. 밴드는 바디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레프트 왼쪽으로 고정하겠느냐 라이트 오른쪽으로 고정하겠느냐 얘는 무조건 여기서부터예요. 중간에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네. 그리고 바디는 고정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였을 때 나오는 거 얘는 셀 컬럼의 사이즈죠.
15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포맷 콜 프로퍼티 0, 1, 2까지 레프트 왼쪽으로 고정하겠다 해서 스크롤을 갔다 갔다 해도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로우는 로드 역시 세 번째까지 0, 1, 2 그쵸? 여기까지 고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롤 왔다 갔다 해도 고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정된 걸 해제하는 방법 볼까요?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3-3 버튼 클릭했을 때 아까는 콜 프로퍼티에 레프트를 줬기 때문에 0번째부터 2번까지 3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콜 프로퍼티 밴드를 바디로 해제하는 거죠. 해제할 때 컬럼 카운트만큼 주면서 모든 밴드를 바디로 그래서 우리가 스크롤에 상관없이 다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픽스드 로에 마이너스 1을 주시면 해제입니다. 내가 2를 주거나 3을 주면은 거기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데 얘를 마이너스 1로 주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이 움직여도 컬럼이 다 같이 움직이고요. 스크롤이 움직일 때 로우가 같이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포맷 콜 카운트, get 포맷 콜 프로퍼티 이렇게 되죠. 네, 여기에는 바디의 레프트, 라이트, 밴드 값도 있지만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4, 3-5에 보면 사이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4 버튼을 누르면 0, 1, 2, 네임이네요. 네임 사이즈가 10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샐러리 값이 없었어요. 0으로 줬기 때문에. 숨기기 취소한다. 그러면 지금 숨겼던 애를 다시 80으로 주면 이렇게 샐러리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0,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의 사이즈 조정할 때는 set format call property의 사이즈 속성 값을 주시면 돼요. 자, 원본 그리드 포맷과 현재 변경한 그리드 포맷을 비교하겠다. 3-6번 볼까요? 아, 네, 포맷. 이게 뭐냐면 데이터셋에 보시면 디자인 소스에 이 포맷들이 있습니다. 포맷, 그쵸? 그리드에 포매트라는 속성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형식대로 소스를 집어넣으면 포맷이 바뀌는데 자, 그래서 그리드 3번의 포맷을 읽어서 3-1과 3-2의 포맷을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포맷이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원본 그리드와 현재 변경한 그리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얘를 변경시킬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네임이 나오고, 선생님 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봉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3-6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변경했던 애들이 요 3-1 그리드에 반영이 되고요. 이전에 원본 컴포넌트, 원본 그리드는 이렇게 3-2에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드의 포맷을 읽어올 때, 그냥 펄스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때 디포트가 펄스인데요. 펄스를 읽어오면 현재의 포맷을 읽어오는 거고요. get커 포맷 스트링, 포맷의 스트링을 읽어올 때 true로 읽어오면 원래 그려져 있던 오리지널 그리드 모양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음. 이런 거는 언제 많이 쓸까요? 개인화 작업 같은 거 할 때, 그쵸?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 사람이 로그인할 때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다가, 나 초기화 할래. 그러면 원래 초기화로, 요럴 때 많이 쓰는,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3에서는 속성값, 그다음에 포맷 이런 거 보여주는 값들을 치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는 뭘까요?
우선 네, 화면에 인덱스를 하나 더 높여볼게요. 3-2고요. 여기에 바인딩 되어 있는 애는 데이터 4 눌러보겠습니다. 데이터 4를 화면에 보여보시면 여기 레벨이라는 애가 있죠. 레벨은 언제 쓰냐면 트리 구조. 0일 때, 하나 들어가서 1일 때, 하나 들어가서 2일 때, 하나 들어가서 3일 때, 이렇게 트리 모양. 저희 프로젝트 익스플로도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화면 안에, 네, 컴포넌트들, 오브젝트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 우리가 트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리드를 트리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갖고, 음, 셀의 값을 트리 형태로 바꿀 건데, 트리는 예, 디스플레이 타입, 보여주는 타입이죠. 보여주는 타입, 맨 밑에 가면 트리, 아이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고, 에디트 타입도 맨 밑에 보면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 형태로 보여주고 입력받겠다. 이런 뜻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트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예, 체크 레벨, 스타트 레벨,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는 레벨을 표현하겠다. 트리 레벨에 얘를 바인딩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트리 레벨. 오케이 하고 나오면 네. 아, 네. 근데 저는 펼쳐진 모양으로 앞에 체크박스 없이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리드 속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ini 스테이터스 여기에 expand all을 주면 전체가 다 펼쳐진 모양이겠죠. 앞에 있는 체크박스 트리에 체크박스 타입을 펄스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트리 형태가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트리죠. 접었다가, 네, 폈다가. 자, 트리는 요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접혀지고, 플러스 누르면 펼쳐지는 모양이죠. 요 마이너스 플러스 말고도 이 셀을 선택했을 때 접어지고 펴지는 거 저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드에 더블 클릭해 작업을 했습니다. 넥사크로 얘를 더블 클릭하면 트리로 0, 스테이터스 1, 그 다음에 펼쳐보면 트리로 0, 스테이터스 0 이런 식으로 현재 로우에 있는 값이 0인지 1인지 비교해서 0이면 1로 바꿔주고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해서 다시 현재 트리의 스테이터스 값을 줬고요. 근데 스테이터스가 3일 때 트리의 스테이터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그쵸? 익스펜드 때는 1. 그리고 상태값을 가질 수 없는 단말기는 3. 그죠? 어떤 애들이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접었다 폈다는 애들이 아닙니다. 요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붙어 있는 애들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3인 애들은 리턴하고 3이 아닌 애들 중에 이처럼 0이면 1로 바꿔주고 1이면 0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 스크립트 되어 있습니다. 온셀 더블 클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드에 트리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속성 값을 스텝 인덱스 3으로 줄게요. 그래야 리노드 했을 때 이게 딱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합계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리안에, 재팬에, 에듀케이션, 세일즈,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부서에 사람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의 에듀케이션의 합계, 샐러리 합계, 마케팅 합계, 그 다음에 코리아 전체 합계, 이렇게 합계 나타내는 거 한번 해볼 텐데요. 오자실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레이드 5에 바인딩 되어 있는 애는 데이터셋 5. 데이터셋 5 더블 클릭하면 편집창이 뜹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속성 값도 볼 수 있죠. 그룹핑하거나 소통하는 애들 어떤 값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키스트링이죠, 키스트링. 키스트링에, 키스트링에 그룹핑 줄 때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지땡, 오름 차순이냐 또는 내림 차순이냐 이렇게 소트할 때는 S땡. 저희는 그룹핑 할 거니까 지땡으로 주겠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 법인과 부서 속이죠, 법인. 법인과 부서. 네. 데이터셋의 속성에 그룹핑을 주는데, 자, 나라는 마이너스로. 그쵸? 그 다음에, DPT는 플러스로.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실행해보지 않아도 여기 바로 코리아의 에듀케이션 썸, 마케팅 썸. 이렇게 반복되는 애들이 보이지 않는 애는 그리드의 셀에 가보시면 서프리스라고 있습니다. 서프리스가 반복되는 애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서프리스 안 하고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한번 그거부터 볼까요? 얘를 0으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리아의 에듀케이션의 마케팅에 이게 한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코리아를 먼저 크게 잡고 그 안에는 에듀케이션과 마케팅을 반복되는 애를 한 번만 보여주게 하고 싶다. 이거를 우리 서프리스에서 정하는 거예요. 서프리스, 네, 앞에 있는 애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프리스 2로 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애가 데이터를 보기가 훨씬 더 편해지죠. 그 다음에 서머리 밴드를 추가하고 셀러리 총 합계를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죠. 서머리 밴드 총 합계. 5-2 버튼 눌러보시면 그리드에 어펜드 컨텐츠 로우에 서머리를 추가하고 추가된 셀 타입에 셀 프로퍼티에 서머리에 네 번 인덱스에 텍스트에 데이터셋 캐썸 셀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스크립트로 하지 않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로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바디, 서머리. 헤드 추가하거나 바디를 추가하면 멀티 로우로 추가가 되겠죠? 저희는 add 서머리 추가합니다. 서머리 추가하죠. 0, 1, 2, 3, 4. 여기다가 텍스트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줄 겁니다. 익스프레션은 셀에 표현식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셋 하면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get, sum, 평균을 구해오겠다. 어떤 네, 평균 셀러리라는 컬럼의 평균을 구해오겠다. 아니, 합계를 구해오겠다. 이렇게 데이터셋 점 get sum 셀러리 하고 오케이 하시면 값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설명드리는데 셀러리에 이렇게 따옴표가 없는 애들은 현재 로우의 셀러리 값이에요. 셀러리라는 컬럼의 전체 값을 구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을 묶어주시고 셀러리라는 합계를 구해보겠다. 오케이 하고 나와보시면 합계 구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넘버로 주시면 예, 넘버로 주시면 콤마가 표시돼서 가독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밴드를 추가하고 셀러리의 총 합계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스크립트로도 이렇게 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로 추가하고 값 넣어주고 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셋에 개썸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드에서는 익스프레션에서 디스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값을 가져오겠다 해서 데이터셋.getSu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소개와 서머리 밴드를, 이 소개와 서머리 밴드를 상단으로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전체 합계, 서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키스트링을 줬던 애는
데이터셋이죠.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셋에 보시면, 네, 썸, 네. 리버스 서브 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펄스로 디폴트 값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컬럼에, 로에, 뒤에 붙어서 밑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얘를 true로 주게 되면, true로 주게 되면, 이 서브섬 합계들이 상단에 탑으로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에서 추가했던 이 합계 부분은요. 그리드의 속성이죠. 그리드의 서머리 타입이라고 있어요. 디폴트는 하단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얘를 탑으로 주면 네, 서머리 합계가 위로 올라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5-1, 5-3에서 합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드가 이만한데 데이터가 여기까지밖에 보이지 않죠. 또는 그리드가 요만한데 데이터가 많으면 스크롤로 값을 보여줘야 되죠. 데이터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자동으로 너비를 조절해주는 방법은요. 이렇게 조정해주는 방법은 6-1 오토피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드의 속성 중에 오토피 타입을 COL로 주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컬럼 사이즈가 2대 3대 5다. 그러면 그 너비에 퍼센트로 2대 3대 5로 그리드에 딱 맞게 그려주는 거 오토피 타입입니다. 그리드에서 선택하는 단위 설정 자, 디폴트 로우죠. 멀티 로우로 주게 되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 개 셀로 주게 되면 이런 셀 단위로 에리어 이렇게 공간 네 멀티 이런 거예요. 네 컨트롤 키랑 같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 6-3을 위한 데이터 생성 한번 눌러볼까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자, 로우 위치 설정하기 이게 뭘까요? 오, 이건 뭐냐면 그리드에 패스트 V 스크롤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드에 보면 패스트 V 스크롤 네. 디폴트 탑, 센터, 탑, 센터, 버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스크롤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얘가 스크롤이 올 때 그리드를 다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지금 숫자 쭉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걔를 가운데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탑이나 탑 버튼이나 센터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속성이 바로 패스트 V 스크롤입니다. 스크롤 시 팝업이 표시되는 로의 위치, 탑, 센터 그런 게 있구나. 특히 지금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요 새로 스크롤 시 팝업 위치하는 패스트 V 스크롤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컴포넌트의 데이터, 바인딩된 데이터셋을 즉시 반영시키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값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존이 되었죠? 존 1, 2, 3, 4라고 했을 때 이 값이 바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발생 중에는 얘가 값이 변경되지 않고 언제 발생되느냐? 포커스를 다른 데 갔을 때 이렇게 값이 계속 변경되는데 이벤트가 계속 발생되면 아무래도 성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입력할 때 바로 여기에도 반영됐으면 좋겠어. 데이터셋에 바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예, 6-4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변경하는 값들이 이렇게 바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나 봤더니, 네. 에디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줬어요. 이 에디트의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를 추가한 거죠. 추가했습니다. on input. 에디트의 on input. 네, on input. 에디트에서 입력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될 때마다, 네, 업데이트 to dataset 이렇게 되어 있죠. 업데이트 to dataset. 에디트의 밸류 속성 값을 바인딩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즉시 반영시키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값이 변경될 때마다 on input 이벤트에서 즉시 데이터셋의 값을 반영시키는 이런 것들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값을 다 변경하고 포커스가 이동하는 시점에 데이터셋의 값을 넣어주는데요. 그게 아니라 입력하는 순간에 바로 데이터셋에 반영하는 이런 기능 업데이트 to dataset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리드의 다양한 방법들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가셔갖고요. 자, 스텝 인덱스 5. 그리드의 편집 모드 활성화 방법. 오토 엔터 셀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에 보시면 오토 엔터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 엔터 논으로 되어 있죠. 네. 자, 오토 엔터 논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네,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했을 때 편집 모드로 바뀌는 게 보이시는데요. 오토 엔터라는 기능을 셀렉트로 주게 되면 바로 입력 모드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디폴트는 뭐였죠?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했을 때 오토 엔터가 논일 때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의 선택이 필요했다면 오토 엔터 셀렉트로 주면 한 번에 바로 편집 모드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셀을 클릭할 때마다 드롭다운 콤보 나오는데요. 사실 얘도 이게 없었으면 한 번 선택하고 또 얘를 눌렀을 때 칼렌더가 나와요. 얘를 선택하고 콤보를 눌렀을 때 리스트가 나오는데 얘를 그리드에 셀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클릭하면 달력이 펼쳐 보이고 클릭하면 콤보가 펼쳐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개발할 때, 입력하실 때 좀 더 편리하고 또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소소한 팁이죠. 그 다음에 7-2 그리드의 다양한 포맷을 표현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리드를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리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네, 상단에 디폴트와 디폴트 영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권한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권한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3개까지 보여줄 수도 있고 4개까지 보여줄 수 있고 또는 다른 포맷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때마다 그리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리드 1, 그리드 2, 그리드 3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드 안에는 이렇게 포맷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애드 포맷으로 추가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있는 포맷을 카피해서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 밑으로 카피하겠다. 그렇죠? 얘도 헤드도 추가해서 여기 있는 애 별로 없애겠다. 얘네들 삭제해갖고 네. 한 줄로 되어 있는 애를 두 줄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2개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3개만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리네임 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폴트 01, 02, 03 또는 얘는 멀티야 라든가
다음 디폴트와 디폴트 언더바 00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리드의 포맷 아이디에 그 탭에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7-2를 누르면 디폴트 00에 있는 포맷, 그다음에 그리드 7-3을 누르면 디폴트 포맷.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할 때, 데이터는 동일한데, 데이터셋은 동일하는데, 사용에 따라 또는 권한에 따라, 업무에 따라 그리드의 형태를 여러 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그리드를 여러 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리드 안에 포맷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포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에 관련된 얘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토피 타입, 너비 조정하는 거, 포맷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오토 엔터 셀렉트로 누르면 편집 모드형 컨트롤로 활성화돼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고요. 셀렉트 타입 선택되는 단위, 이런 식으로. 패스트 V 스크롤, 스크롤 시 팝업을 표시되는 로우의 위치를 설정하는 속성들. 자, 이렇게 데이터셋에 바로 변경하는 거, 업데이트 데이터셋,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리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